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기초 13강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강의 정말 힘드네요. 이거 대면 강의 안 하고 하나거기가 지나갈까 걱정됩니다. 공지사항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장 자연어 처리를 나가고요. 지난주 리포트는 이제 그 선형회귀 그 부분을 R이나 파이썬으로 해결해 보라는 거였는데,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스스로 여기저기 좀 조사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해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 선형회귀까지 해서 전부 그 필요한 수학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6장 자연어 처리하고 7장 이미지 부분이 진짜 그 인공지능의 기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 6장은 이제 자연어 처리, 언어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될 텐데, 솔직히 하는 내용은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 일종의 그 예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6장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3장이나 4장, 3절이나 4절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자연어 처리다 그러는 걸 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그 자연어를 처리를 할 건가, 이게 그거를 한번 우리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 시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학습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그 훈련에 의해서, 몇 년에 걸친 훈련에 의해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게 됐는가, 그리고 그 언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거기에 바탕을 둬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나,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인공지능을 함으로써 인간의 언어를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 그대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언어는 어셈블리이고, 그 기계어를 만들어내는 그 컴파일을 통하죠. 우리 C랭귀지나 자바나 뭐 이런 거를 컴파일을 해서 그 기계어를 결국 그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의 말로 살아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폰 쓰는 학생들 시리나 뭐 삼성의 빅스비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강의 초창기에 여러분들 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허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라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인간이랑 똑같이 그 이해하고 구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게 우리 시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녀석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 기반을 좀 소개해보자면요.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가를 방대한 데이터가 있죠, 이미.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이를테면 여러분 SNS를 한다. 뭐 트위터라든가 인스타를 한다든가 뭐 하면은 그 방대한 텍스트가 이 인터넷상, 웹상에 이미 저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놓고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리하는 학습 과정만 잘 알고리즘을 짜면은 인간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구글이 공고한 우리 BERT 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우수한 그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버트를 할 때 막대항량의 웹상에서의 데이터를 이미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의 분석, 자연어의 이해, 자연어의 생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연어의 분석은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문장을 해석하는 우리 시멘틱 분석, 이런 것들이 되고,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결정하는 실용 분석,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인공지능에서 하는 거는 에트리에서 한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45개의 형태소를 학습시켜서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버트 방식이긴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언어 모델은 이제 딥러닝 기반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과목에서는 지금 다루지를 않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상급 학년에 가면은 아마 이 텐서플로우는 다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이제 카카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 카이를 이제 해서 모델을 제공하기로 하고요. LG CNS는 이제 AI 언어 학습용 표준 데이터 코드 입점용 코코드 입점용 미안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고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가 대표적인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언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파이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A++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검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NLP, 우리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인간의 대부분의 지식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되어 있는 비정형화된 언어로부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제 추출하고 가공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언어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 이게 인공지능의 제일 첫 걸음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지 인식 다음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대단한 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문서의 카테고리를 알아맞추기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나고 이게 문서가 어떤 분야냐 이건데 그 분야를 우리가 이제 비교적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인문 분야, 경제 분야, 그 다음에 과학 분야 이렇게 셋으로만 나눴어요. 이거 더 세분화하면은 더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해결하나, 그걸 보기 위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쭉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인문 카테고리의 샘플입니다. 뭐, 우리 현대사회를 진단하는 거 출발합시다. 프로미복의 현대사회가 흘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카테고리는 뭐 여러 가지 현 시대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직업의 본성과 경쟁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경제로 이행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나왔고, 과학 카테고리를 봅시다.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자는 물질 자체의 자연 상태가 복잡하다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 딱 읽어보면 인간은 이게 인문인지 경제인지 카테고리인지 이게 굉장히 큰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걸쳐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도서 내용 있잖아요. 책 전체가 아니고 책 일부를 우리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게 컴퓨터에 가르치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의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하는 카테고리 판별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 판별기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단어를 식별하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담긴 의미를 또 이해하고 연상되는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다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다 할 수 없고 우리들은요, 단어 식별부터 먼저 우리 하고요.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 판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홀드업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이게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둬서 우리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낸다. 컴퓨터가 판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상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어를 수학적으로 다룬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특징 추출과 학습 과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겁니다. 판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되는가? 그리고 판별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 수학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판별기의 성능을 평가해보고,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의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렉 우리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를 출판한 그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책들을 이렇게 꼽았어요. 인문에 철학을 듣는 밤, 30 외국어를 다 시작해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 경제는 기계가 모든 것을 당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은 한 권의 물리학, 한 권의 화학, 등등 이런 과학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용량들이 340KB 이 정도 됩니다. 책 전체가 아니고요. 책 전체가 아니고 그 책을 한번 발췌를 한 텍스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텍스트 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텍스트화한 거죠. 그래서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이 사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나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자연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수학적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프로그램이 결국 그 컴퓨터 상에서 이진수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진수를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말 그대로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수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자연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나?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설은 하지만 많이 받아들여지는 설이에요. 첫 번째가 자연어의 말 덩어리, 문장을 단어 순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수준으로 쪼개진 요소들 간의 연결관계, 그것이 구문이 됩니다. 구문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말의 의미, 특징 찾아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 단계를 하나 차곡차곡 밟아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장을 단어로 이게 분해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품사 얘기를 막 배웠었어요. 솔직히 우리 저 한국어, 국어 배우면서 국어의 품사 뭐 이렇게 열심히 따지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품사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외국어를 배우면 그걸 이제 왜 외국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알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하면서 품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사, 동사, 뭐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면 형태소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어를 말하면 일단 산산이 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 형태소까지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문장을 한번 형태소 단위로 분해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는 됐고 인공지능 됐고 만들 그 다음에 기 위해서 됐고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 형태소예요. 솔직히 이게 영어 언어 인공지능이 훨씬 쉽습니다. I learn basic math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이미 끊어져 있죠. 그렇죠? I learn basic math 뭐 이렇게 다 쪄 있는데 한국어는 우리는인데 우리하고 눈을 갈라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갈라야 되는지 컴퓨터한테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인 이렇게 짜고 공지 능을 만들기 위해 공부한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라는 게 이렇게 는이니 을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조사가 있어서 단어 단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분해가 되지 않아요. 영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공지능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이게 잘못 분해가 되면은 의미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어에서는 언어 사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에 관여되는 중요한 단어가 뭔가 이를테면 는이니 을이니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단어 형태소의 요소를 하나 하지만 이게 우리 이렇게 할 때 크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사전을 해서 우리까지만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라는 게 이게 참 영어상을 할 때보다 이런 인공지능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그 형태서 분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는 이제 구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문을. 그래서 그 조각난 단어들 간의 이제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산산조각한 게 우리하고 는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돼 있고 는 합쳐서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쵸? 인공지능 다음에 을 이렇게 나눠서, 그쵸? 그 다음에 수로가 되는 거, 그 부사가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동사가 공부 끊고 한다. 이렇게 이 한국어 그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산산이 잘 분해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명사구고 주어에 해당되고 수로로 해당돼 동사가 뭐고 부사가 뭐고 뭐 이렇게 우리 목적에 관련된 게 뭐고 이렇게 관계를 잘 파악을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직도 많은 인공지능이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도 뭐 솔직히 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 문맹 있잖아요. 문맹은 우리가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 그러는데, 그 넓은 의미에서의 문맹은 뭐냐면 읽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것도 문맹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신문을 읽고 그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정도 돼야 사실 문맹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공 교과서를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 공부를 통해서 이해해야 문맹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글쓴이의 의도가 뭐고 주제가 뭐고 그 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올바른 답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진짜 어떻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그래도 그 부족하거나마 그 수학적인 문장의 의미를 분석할 때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학적인 개념을 할 때 하나의 벡터의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벡터 공간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벡터를 이용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와 같은 정보,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벡터가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당 문장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벡터가 되면 뭐 내적이니 코사인 유사도니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가 되면은 이제 일종의 추상화가 되는 거야. 숫자가 되니까 추상화가 돼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되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인간이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컴퓨터 시켜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문장들을 양을 처리를 해서, 그렇죠? 일종의 그 벡터화하고 그 벡터들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수학적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손으로 계산하는 사실 불가능한 정도의 양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N그램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실행기지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하고 보면 실행기지 그 예제 중에서 그 문자열 처리에 관련된 우리 스트링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스트링을 배울 때 그걸 N그램이라고 하는 예제가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예? 그래서 뭐 몇 글자씩 이렇게 잘라서 그거 가지고 사전 그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품사 분석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크기로 잘게 쪼가서 분석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n이 3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g 분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르고 리는 빈칸이죠. 그 다음에 또 는 빈칸인, 그 다음에 자르고 빈칸 인공 자르고 인공지, 그 다음에 공지능, 지능을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단어가 되나.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람이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는. 문장이 길면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처리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단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도 너무 많아진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ng도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 이미 시링 기지에서 한번 짜봤습니다. 뭐 기억을 되살려 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장을 단어를 이렇게 분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으로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컴퓨터에 학습된 결과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 결과를 이미 소위 말하는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답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형태에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는 맥캡 코라는 겁니다. KO는 이제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본 교토대하고 나라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티티가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엔티티가 우리나라 한국통신 KT에 해당되는 녀석이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본어용 언어학습 품사 분석하는 맥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어에 맞게 우리가 수정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일본이 여러모로 했지만 이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사실 황무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소위 대학 교수님 연구진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빵 터져 나왔는데요. 이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소수지만 인공지능 언어 처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맥캡을 이제 한국어에 맞게 수정을 한 겁니다. 이게 오픈 소스예요.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저자분도 일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어 내용인데 이게 번역하신 분은 이 부분은 사실 완전히 일본 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말에 맞게 완전히 뜯어 고쳐서 쓰신 겁니다. 네. 그래서 맥캡 코라고 하는 게 이게 한국말하고 일본어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언어 형태로 보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한국말은 띄어쓰기 하는데 일본말은 띄어쓰기 안 한다. 그쵸? 뭐 일본말도 조사가 있고 뭐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네, 거의 언어로 치면은 사촌에 아주 가까운 언어죠. 우리 유전자 분석해 보니까 혈통적으로도 일본과 우리 한국이 제일 가깝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백제계의 언어가 일본어가 된 거고,
신라계의 언어가 현대 언어가 한국어가 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언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조금만 뭐 그렇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맥캡코 딕이라는 한국어 사전이 추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약 80만 개의 단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일본도 이게 인공지능이 인기가 굉장히 없었는데 그래도 일본지능은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은 꾸준히 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미 만들 수 있는 그 기본 역량이 되어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완전히 황무지고요. 그 지금도 딴 데서 다 개발해 놓은 거 한국에 맞게 조금 수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남들이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분야가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쫓아가기도 급급한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파이썬 얘기했죠? 예, 파이썬에서 맥캡을 어떻게 하나 한번 제가 예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import 맥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포트 설명했죠? 예, 파이썬에서 임포트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불러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타키라는 거를 맥캡 태거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파이썬과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본어가 됐지만 그래서 잘라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썬을 치고 가가 일본말에 우리나라 말에 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는 되고 대호 크게 좋다는 거고 뭐 데스 무언가 뭐뭐입니다 입니다. 파이썬이 크게 엄청 좋다 뭐 그런 일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맞게 분석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은 명사고 가는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되고 대호 이게 뭡니까? 다이즈께가 되나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되겠고, 데스는 이제 조동사 우리말에 이지의에 해당 겁니다. EOS는 이게 종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어로 파이썬에서 맥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맥캡 코리아 있죠? 맥캡 코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리눅스 기반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리눅스가 뭔지는 다 알죠? 나하고 실인기지나 뭐 이렇게 한 학생들 방학 동안에 리눅스 한번 컴퓨터 설치해보고 뭐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봤나 모르겠어요. 리눅스 기반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죠. 그래서 어떻게 리눅스 기반에서 맥캡코어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맥캡코어하고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맥캡모르프 형태 분석이죠.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에 있는 맛집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명등포 구청역에 있는 맛집 좀 이렇게 쭉 잘라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무릎 치료자는 정형외과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자르고 나라 자르고 너운입니다. 이게 명사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릎 치료 정형외과 명사만 됐고 맥캡 포스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주는 거죠. 자연주의 쇼핑몰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품사 구분 다 이렇게 쭉 구분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눅스를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맥캡코를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소스 코드들이 있죠. 이런 소스 코드들은 안 보여주고
실행 결과만들을 쭉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파이썬에 있는 지금 요런 것들을 한번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교과서에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13강은 이렇게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쪽지로 피드백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게 자연어 처리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자연어 처리 품사 분석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기지 다시 한번 보라고. 그쵸? N그램 중 3g으로 영문 무색하는 C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화면을 캡처하고 이 글쎄 제출해 보세요. 요 뒤는 요건 안 와도 됩니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것만. 예. 그래서 이게 특별히 지금 낼 게 없어서 냈는데요. C 언어 교과서에 이미 요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적당한 문장 집어넣고 영문 문장 집어넣고 3g으로 한번 그 실행시켜 보고 출력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